네, 서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민생당이 창당한 지 한 달이 됩니다. 구태 이념 정치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끊어내자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런 다짐으로 힘차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다소 실망감을 보여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당의 공동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도개혁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칠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대 양당의 개파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도 야당 심판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오직 친문과 친황의 이전 투구만이 남았습니다.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요지경입니다. 민심의 뒤통수를 치는 거대 양당과 그 위성 정당들, 누가 이 오만한 썩은 물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겠습니까? 민생당, 아직 이름도 생소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썩은 물에 기생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갈 기득권 거대 양당의 붕당 정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와 혁신에 방점을 둔 실용주의 중도개혁 정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민생당,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거대 양당의 한결같은 무능과 썩은 물을 걷어차고 당 지도부가 선두해서 사회에 유익한 변화를 만드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효능감을 주는 정치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동료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싸구려 정치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 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악마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자 박사 조모 씨 외에도 영상을 매수한 26만 명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사회악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사회에서 완전 격리를 해야 할 정도의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모 씨 외에 범죄 현장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는 26만 명의 신상 공개 역시 당연합니다.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에 가까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은 남은 일생을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가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안전을 우리 민생당이 앞장서서 지키겠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합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고 정비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성착취 피해자의 재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그 불명예를 민생당이 끊어버리겠습니다. 악마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얼렁뚱땅 솜방망이 처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민생당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계기로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바른미래당으로 나뉘어져 있다가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들의 탈당 이후 민생 문제 해결을 중심 목표로 다시 합해서 신설합당한 새로운 정당입니다. 새 당은 서로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선거제를 개혁해서 적대적 공존의 양당 제도가 아닌 국민을 향해 정책 경쟁을 하는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선거제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함께 뭉친 정당입니다. 또한 새 당은 우리의 정치 구조가 단 하나의 권력 중심인 대통령을 향해서 서로를 끌어내리는 전쟁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공존과 합의의 정치 문화로 국민을 향한 정책 경쟁을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전쟁 중에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생당이 거대 양당과 다르고 또 국민의당 등 1인 정당과 다른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인에 의존하는 얼굴 중심 정치를 끝내고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한탕을 꿈꾸는 정치를 끝장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정치를 시작하려는 정당이라는 점입니다. 해안의 물결 무늬는 모두 똑같다는 프랙탈 이론처럼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또 모든 단위에서 승자 독식의 헤게모니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헬 조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승자 독식의 정치, 승자 독식의 경제, 승자 독식의 사회를 끝내야 합니다. 그 길을 민생당이 열어가겠습니다. 민생당이 선거제 개혁 완성과 분권형 대통령제 강력 추진,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 차별과 배제와 소외를 없애는 것을 통해 반드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민생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제3지대 중심 세력으로서 짧은 기간이지만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 세력과 제3지대 선거연합을 이루어서 수구 보수 세력을 밀어내고 경제적 약자 그룹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민생당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우리 당의 전면에 나서서 우리 당을 민생 세력이 직접 만들어가는 오직 민생을 위한 정당으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으로 장정숙. 다음 주 목요일 4월 2일이 선거기간 개시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열흘 남았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누구를 선대위원장으로 세울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든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우리 김정화 대표님, 박지원 대표님과 함께 선두에 서서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예상과는 다른 총선 성적표를 이끌어내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민생당은 국회 교섭단체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제3의 정당입니다. 숨막히는 한국 정치의 활로를 열어보겠다고 나선 창당 취지로 보든 규모로 보든 정확히 제3지대에 서 있는 정당인 것입니다. 총선의 강을 무사히 건너 의미 있고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정치 세력으로서 정치 개혁, 국가 개혁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은 국민이 기회를 주었으나 역량 부족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덩치만 큰 제1야당은 오히려 이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변화와 희망의 길, 개혁의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발 인재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천재가 더해져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국민들로서는 당장 쓸모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탈출구가 필요합니다. 4.15 총선은 그 전환점이고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은 곧 분노일 수밖에 없고 현재의 심각한 고통지수는 대규모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 주인으로서 판을 바꾸는 명확한 선택으로 주인의 지위를 재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사직생의 각오로 하루 24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떤 결정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자는 말씀은 나오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고 또 4차선이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직자들도 같은 다짐으로 자기 역할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이 중앙당이야말로 치열한 전쟁터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오로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력화를 이루어서 우여곡절 끝에 민생당의 이름으로 다시 모인 선택의 의미를 우리 스스로 확인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안병 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앙당의 부름을 받아서 공천관리위원장의 소임을 갖게 된 안병헌입니다. 우리 당의 최고 지도부인 대표님들과 최고위원님들, 또 당의 실무 당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3당 합당을 해서 새로이 출범을 할 때에는 지지도가 6.7%에 이르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입으로 말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심히 부끄러울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원내 제3당으로서 교섭단체가 되어 있는 정당으로서 우리 지지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은 무엇보다도 본래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화합 단결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총선에 임해줄 것을 기대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부응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자책도 해봅니다. 그러나 때가 늦은 것 같지만 바로 이 시점이 우리가 재도약할 수 있는 분명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 공천 과정에서 우리의 당이 면모가 일신되고 새롭게 나간다. 저 정당이야말로 헌법과 그리고 법률과 모든 법적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당헌과 당규와 세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하자가 없는 공당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심어주면은 지지율은 반등돼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20%도 갈 수 있고 15% 이상으로 전진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관리는 엄격하고 그러면서도 신중하고 너무나도 늦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37인 후 단수 공천자 결정,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3인 해서 40인 후 공천자, 지역구의 공천자에 대해서도 혹여 법률적인 어떤 절차상의 하자를 누가 논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완전히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시위하고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공천자를 발표하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일을 그렇게 마무리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위원들에 대해서 한간에 풍설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이런저런 말씀이 언론에도 노정되고 이래서 당의 면모가 매우 위태롭게 되고 실추되는,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천관리위원회는 공평하고 정당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천을 해서 우리 당이 나아갈 바의 길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밝히고 이래서 우리가 집권 세력으로서의 그러한 역량을 대의에 과시하고 또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모색해 보겠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 올립니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제야에서도 함석헌 장준하 선생님을 모시고 운동도 해봤고 정당에서는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권 창출을 하는 데에도 이력을 담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가 시민당 때부터 풍찬노수거다시피 하면서 당을 지켜온 실무 당직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두 분, 우리 조직부총장님, 또 우리 양 부총장님, 또 앞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지금 부총장님도 계십니다. 이런 당직자들의 피나는 눈물과 그리고 땀과 희생이 결실이 돼서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슴에 새기고 이분들의 흘린 눈물을 우리가 닦고 이분들도 다 국회의원들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분들의 가슴에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고위원님들, 지도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저희의 이 작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저희가 이 일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전망이 있습니다. 뭉치면 됩니다. 인후와 단결하면 됩니다. 천시는 지리만 못합니다.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경 7세에 보면은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함지사지 이후에 생이고 치지망지 이후에 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자리에 들어서야만이 살 길을 찾고 또 망할 자리에 들어서면은 존립을 생각한다고 해서 한신이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이 시각 이후에 앞만 보고 맥진하는 그러한 우리 당의 면모가 일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를 위해서 하나의 밀로 썩어져가는 밀이 되겠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그런 새 역사를 한번 만드는데 작은 힘이지만 보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정운에 큰 햇빛이 비치고 성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위원장 이만솔입니다. 저는 12.12 반란과 5.18 학살의 주범 전두환 씨를 단죄하여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첫째, 서대문구 지방세 체납액 1위 전 씨에 대해 2018년 세금 관련 최초로 가택 수색을 이끌어내 재산 일부를 압류하도록 하였고, 둘째, 지난해 말 전 씨의 황제 골프 현장을 포착하여 전 씨가 5.18 관련 재판 불출석 사유로 된 알츠하이머가 거짓이고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음을 밝혔으며, 셋째, 작년 12.12 당일 전 씨가 정호용, 최세창 등 군사반란의 주역들과 강남 호화식당에서 기념 오찬 벌이는 모습을 공개하여 여전히 반성 없는 쿠데타 세력의 파렴치함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오늘 전두환 추적 제4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간 전 씨와 부인 이순자 씨가 고급 식당과 골프장 이용 등 호화 생활에 사용하는 비용의 출처를 추적해 왔습니다. 전 씨 부부가 숨겨둔 차명 재산을 현금화하여 사용해 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쫓은 끝에 이와 관련한 인물로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자택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 씨를 특정했습니다.
이모 씨는 자신이 차명재산 현금 조달책 역할을 오랜 기간 해왔음을 제3자를 통해 신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모 씨가 경기도 모 야산 인근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사망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단순 사고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족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탐문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모 씨와 금전 갈등 관계에 있는 제3의 인물 제이모 씨의 존재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제이모 씨는 서울 강남의 수백억 원대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경로로 알아본 바 그가 관리하는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축적된 전두환 씨 차명 재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이모 씨가 부동산 등 여러 형태로 관리해온 전 씨의 재산을 그간 주기적으로 현금화하여 이모 씨를 통해 전달해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던 이모 씨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과 국세 31억 원, 지방세 10억 원 등을 안 내고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골프장에서 대면했을 때 이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자 네가 좀 내주라 라며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 씨의 숨겨진 재산 중 일부가 어떻게 관리되고 조달돼 왔는지 추정할 정황이 드러나고 이를 압류할 실마리가 발견된 것입니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차명재산의 실체와 숨겨진 관리인, 석연치 않은 사망사건까지 관련 전모를 낱낱이 밝혀 위법 행위자를 엄벌하고 불법 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당과 상의하여 사건의 경위와 관련 인물들의 신원 등 파악된 구체적 내용들을 저희 민생당 법률지원단을 통해 관련 기관에 전달하고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전 씨의 불법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제3자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 중이어도 한 번 전 씨 재산이었으면 즉각 환수한 것이 헌법에 비추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취지입니다. 전 씨 재산을 불법 관리하는 대가로 부당 이득을 취해 오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즉각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여 더 큰 법적 책임을 피하기 바랍니다. 고령의 전 씨가 사망하면 관리하던 재산이 내 것이 될 거라는 기대도 접기 바랍니다. 저와 민생당이 전 씨 사후에도 추적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더욱더 강력한 전두환 추징법을 소속한 시일 내에 기필코 마련할 것입니다. 전두환 씨에게도 경고합니다. 무력으로 찬탈한 권력을 이용해 불법 축적한 재산에 대한 저와 민생당의 추적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미납 추징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숨겨둔 재산을 전액 국가에 환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십시오. 그것만이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해 이후 진행 사항을 계속해서 당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50 골프장의 실체, 전두환 자택의 수상한 비밀 등 전두환 추적 5편과 6편도 민생당의 이름으로 곧 공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 비례대표 전문 정당의 후보 결정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 새정치를 표방하던 안철수 대표에게 비례대표 도입의 목적과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측근 챙기기라는 구태밖에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사투를 벌인 손학규 전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앞장섰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말로만 새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외치지 말고 측근 챙기기용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새정치를 덜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저희 지역 국민들, 유권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생당이 뭐예요? 민생당은 언제 생겼나요? 하면서 어느 정당이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지역을 뛰면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심지어 이인이는 알지만 민생당을 모르는 유권자들이 많기에 민생당을 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논쟁하는 사이에 현재 부정적인 인식은 쌓여가고 이런 우리에게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대비하여 민생당이 어떤 정당인지 홍보와 전략을 총결집해서 당을 알리는 데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결 평행선을 달리던 당내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우리 민생당은 거대 양당을 제어하고 호남 기반의 제3지대를 열어갈 능력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자간 개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큼 당을 위한 비움의 자세도 중요한 때입니다. 공관위가 구성되면 현재 공관위가 정한 공정 경쟁의 틀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관위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부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민생당은 현재 당내 갈등의 봉합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는 힘있는 제3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려내야 합니다. 개개인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대의의 깃발 아래 뭉쳐야 합니다. 또한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중도의 지평을 넓혀 정권 심판에 총궐기해야 합니다. 저 역시 민생당이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황인철 문재인 현 대통령과 함께 몸소 일했던 김종인 씨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정치인이 변해가는 모습을 봤고 20대 총선에서는 정당이 변해가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이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은 탄핵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후한무치하게 국민 여러분께 표를 달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모습에서 보듯 내로남불 그 자체입니다. 이제 21대 총선에서 기존 양당 그리고 그 당의 정치인들이 보이는 이 후한무치 내로남불을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저희 민생당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후한무치 내로남불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당의 운영이든 공천이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든 국민 여러분께 결코 후한무치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지도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